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전우현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우현 위원장입니다. 날씨가 춥고 눈이 와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참자 못하실까봐. 그리고 또 저쪽에 절대농지 그쪽에 또 오늘 11시에 그쪽 대책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책위가 이렇게 많이 참석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비서관님 말씀하다시피 그 국회의원들이 도와줘야 보상과 책정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원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비서관님 통해서 적극적으로 의원들 만나가지고 저희들이 보상가 상정하는데 많이 도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오늘에 보면은 일성이 대책위원장님하고 어주위원장 오셨습니다. 자, 일어나시죠. 한번. 그 주변에 대책위원장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그리고 제가 일단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일정하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우리 대책위에서 경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3년도 6월 15일 날 준위 공고가 됐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생활권 보장인데 이거 내용이.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23년 6월 15일 날 1년 전에 됐고요. 작년에 12월 30일 지구조정이 됐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재산권 보장인데 이거는 이게 재산권 보장인데 이거 뭐냐면은 우리가 24년도 12월 30날 공고가 됐는데 제정됐는데 우리가 토지 표준시가가 너무 상승돼 가지고 사용을 못 해요. 그다음에 또 23년도에는 21년도보다 또 떨어졌어요, 이게요. 그러다 보니까는 22년도 거 표준시가 쓰게 되고 그다음에 거래 사례는 24년도 거 쓰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고 계시고 그래서 재산권 보장은 12월 30날 그 전에 한 사람들만 지장물 영농 이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는 25년 1월 1일 이후에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지장물이 해당이 안 되고 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다음. 참고적으로 광명시흥지구가 우리보다 딱 2년이 빨라요. 보니까 이게 요거는 뭐냐면은 제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봐가지고 제가 일정을 잡은 겁니다. 이게 확정된 건 아니고 제가 여러 대책이 여러 감정평가사 여러 법무법을 쭉 보니까는 이 일정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우리 사업계획을 이렇게 갈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정한 건데 어제 보니까는 광명시흥지구가 383만 평에 6만 7천 가구입니다 이게. 근데 여기가 2년이 빨라요. 22년 10월에 지구조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2년 만에 지구계획 승인이 되고 보상보고가 나왔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20초 택지 분양 이거 비교하게 되면은 우리랑 비슷해 보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는 25년도 상반기에 지금이 상반기에 토지민 물건조사 쉽게 말해가지고 지자본 조사가 나옵니다 이게. 지자본 조사가. 그래서 이 지자본 조사 나올 때 아이고 이거 선정도 아니고 지자본 조사가 나올 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대책위가. 왜냐 내가 물건을 계약할 때 내 걸 빨리 사주셔. 그러면 내가 지구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보호서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일단은 지자본 조사할 때 우리가 못 들어게 합니다. 못 들어게 해가지고 밀당을 잘 해야 돼. 밀당을 우리 요구사항이 15가지가 있는데 이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다시 들어올 수가 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걸.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도 우리가 조사가 들어올 때 저희 대책위에서 지침을 주게 되면 같이 움직이게 돼요. 나는 빨리 받아야 되겠대요. 빨리 해준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어차피 우리가 조금 늦게 해주건 빨리 해주건 얘들은 일정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 대책위를 믿고 우리가 밀당을 잘 할 테니까는 덮어놓고 들어오면 안 되고 우리 대책위에서 좀 기다리십시오. 그러면은
같이 움직여야 우리가 보상받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꼭 그럴 때그 시장을 조사 들어올 때 저희 대책위를 믿고 같이 움직여야 저희들이 유리하게 우리가 간접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니까는 섣불리 나는 빨리 할 거야 그렇게 해서 시장을 조사 들어올 때 바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또 이게 같이 해야 됩니다. 또 이게 그 다음에 26년도 6개월 전 그 지자본 조사가 빠르면 6개월, 길으면 1년, 더 넓으면 1년 6개월, 평균 1년 안에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조사가 이게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게 끝나게 되면은 내년 상반기에 보상계획 공부 연락 매장이 있습니다. 이게 이루어지게 되면은 주민 출장 관련 평가가 선정이 되는 거 이게요. 요게 조사가 돼가지고 대략 LH에서 얼마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거 가지고 감정평가사 선정이 돼서 우리 감정평가사가 잘 싸워야 쉽게 말해가지고 여기 플랫폼 같은 경우는 LH가 저희가 40만 평, 50만 평인데 LH가 2조 6천억이 있는데 우리 감정평가사에 싸워가지고 약 5조가 나왔다는 거예요. 5조가 배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정평가사 굉장히 중요해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부가 된 다음에 내년 한 6, 7월 달쯤에는 감정평가사가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음 그래서 22년도 이제 하반기에 협의호사 이게 진국의 고시와 동시에 이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보상이 선정이 되면은 이제 하반기에 각자 개인한테 얼마 돈 나왔으면 찾아가십시오 나올 겁니다. 이게 그렇게 자 그러면은 27년도에 보상이 시작돼가지고 28년도에 약 2년 동안 왜냐면은 재결 이 행정소송 2년 걸리기 때문에 빨리 끝나면은 27년 초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단 또 뭐가 있냐면 또 이게 있어요. 또 1차 보상이 끝난 다음에 내가 돈을 수령을 하고 재결 이 소송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는 요거는 잘 우리 대책에 협의를 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상 문제는 이게 저희가 대책위에서 매일 아마 상담할 겁니다. 여러분들 궁금하고 있으면은 대책위로 오시게 되면은 저희들이 충분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법무, 강정, 세무까지다 이게요. 그리고 그다음에 33년도에 준공 이렇게 완료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전공. 여기서 보게 되면은 20년도에 지정이 됐어요. 그죠? 우리는 24년도잖아요. 이 31년도, 우리 33년도. 그러니까는 이게 NH에 똑같은 NH에서 광명 시흥지구 나온 일정입니다. 이게 그래서 올해 보상이 나옵니다. 올해 보상이 그러면은 20년도니까는 약 2년 만이죠. 이게 지구 인정 되니까는 3, 4, 5년 만 2년 만에 우리도 23년 4년 지정했기 때문에 27년도에는 보상이 나올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이 그리고 참고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책위가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절대로 쪽에 대책위도 있고 지지동 쪽에 대책위도 있고 저희 방충리 대책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다시피 우리 방충리 대책위는 마을 이장님 중심으로 다 돼 있어요.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마을에 2리, 3리, 4리, 5리에 이장님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제가 대표성을 띄고 제가 위원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주 월요일 날 집행부와 20, 30명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 모든 계획과 모든 일정들을 결정을 제가 혼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이장 해가지고 집행부가 매일 모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매일 회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 대책위를 믿고 어디 타 대책위를 비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가 대책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책위는 마을 모든 주민들 위주로 대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월요일날 10시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누구나 매주 월요일날 10시에 저희 대책위 사무소 오게 되면 다 볼 수가 있어요. 같이 참여할 수가 있어요. 참여하고 내가 의문나는 것, 내 방향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시한 다음에 저희 대책에서 공론화 시켜서 할 겁니다. 지금도 우리 변호사님이라든가 감정평가사가 누구와는 한 것이 아니라 대책이 누구나 추천을 받아가지고 집행부에서 한번 검증을 한 다음에 이렇게 나오시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 대책위는 누구 하나 그런 입법계획 하나 없이 공평하게 주민들이 선정하는 사람들 우선 설명하는 거니까는 저희 대책위를 믿고 혹시나 여기에 참석 못하신 지인들 있을 겁니다. 주변에 꼭 연락하셔가지고 다음에 또 회의할 때는 꼭 참여시켜서
너는 모두가 이 정보가 공유돼 가지고 각자 피해가 없도록. 왜냐면 내가 알아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모르면 안 됩니다. 내가 내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예? 내가 어떻게 모든 것이 내 땅, 내 건물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알아야 이 기자보고서 나올 때 한결에 좋았습니다. 이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주 대책에 오셔가지고 많은 공부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자보고서라든가 보상 감정평가 보상 나왔을 때 내가 주장을 해가지고 최소한 피해를 안 보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잠깐만, 하나 빠졌어요. 중요한 빠졌습니다. 제가 어젯번에 LH 이병재 국회의원님하고 우리 비서관님하고 LH 본부장 만났잖아요. 제가 이걸 전해줬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4년치 LH 예산 현황입니다. 이게 4년치. 이걸 보면은 LH가 4년 동안에 약 12조 적자가 나왔습니다. 토지를 해가지고요. LH가 이런 공공 사업 해가지고 토지로만 강제 매입을 해가지고 4년 동안에 약 12조 적자가 나왔습니다. 12조의 돈이 강매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그 12조가 어디로 갔느냐? 12조가 여러분들 고도 신도시 보게 되면은 공공주택 있잖아요. 임대주택 있죠? 1위가 들어갑니다. 이 돈이 다 이게. 그거 싸게 분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LH가 적자라는 이유가 우리한테 땅을 싸게 사가지고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이런 데를 저주다 보니까는 이제 문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부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우리 땅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요. 정부 돈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들었어요. 당신네들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당신네 의회 보고 드려가지고 왜 강매했느냐. 그래서 이런 근거가 있으니까는 보상을 충분히 해줘라. 이런 데도 제가 했어요. 이거를요. 그래서 우리 대책위는 데모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이제 행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 건설하려고 해요. 시장님이라든가 누구한테나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행정적으로 모순점을 찾아가지고 저희 건설하려고 그러니까는 이런 모순점이 있다 보니까는 우리가 충분하게 재정권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본부장님한테 전달해가지고 이거를 검토해서 꼭 반영해달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앤정 법무법인 박승영 대표변호사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법무법인 박앤정의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창립총회 때 여기 앞에서 한번 설명을 했었습니다. 하고 지금 이제 두 번째 같은데 이제 사업이 또 무르익으니까 저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자주 설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있을 거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이해는 안 되실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 입장에서 이해는 안 되는데 여기가 이제 다수 또 반복을 하게 돼요. 반복을 하게 되면 그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잘할 수 있게 되고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그리고 요 자료는 저희 홈페이지 가면 요 손실보상 블로그에 그대로 제가 다 올려놨습니다. 이거 종이로 요즘은 이렇게 요거보다 좀 핸드폰으로 많이 보시니까 저희가 다 올려놨는데 저는 하여튼 그렇게 하시면 되고 설명은 일단 재산권 보상은 저 다음에 이제 미래세안의 최재명 평가사님이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의 재산권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죠? 나왔기 때문에 최재명 평가사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저는 생활권 보상 관련해 가지고 이주 대책, 생활 대책, 협의자 대책, 대토 보상, 생계 지원 대책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죠? 이건 모르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모르면. 그러니까 이제 꼭 알아야 될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 개요를 보겠습니다. 사업 개요. 평택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이쪽에 평택 지제역이 있고, 그죠? 우리가 SRT
여기가 뭐 하여튼 SRT가 서고 교통이 되게 좋죠. 지금 이제 이 반도체 구역이라고 평택, 지제, 그 다음에 여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그 다음에 오산 이렇게 돼 있죠. 용인은 지금 삼성에서 이동 남사의 그 반도체 지구를 올해인가 지정했어요. 올해 지정했는데 올해 9월달에 보상한대요. 왜 이렇게 급하다는 거죠. 그 배후 도시로 물론 용인 이동 공공주택지구, 오산 세교 3지구도 지정됐고 평택도 그 비슷한 거죠. 평택 지제 역세권도. 그래서 뭐 사업이 뭐 이렇게 국가만 혼란스럽지 않으면 빨리 진행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아마 내년 연말쯤에 보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 지금 용인 반도체는 우리보다 훨씬 늦게 진행됐는데 올해 연말에 보상 예정이에요. 올해 연말에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충리 1은 137만 평입니다. 137만 평. 우리가 이제 방금 얘기했지만 용인 플랫폼 시티가 한 88만 평 정도입니다. 88만 평. 우리가 감정인을 선정할 때 토지 소유자가 한 명 추천하고 그 다음에 광역지자체장인 경기도지사가 한 명을 추천하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한 명을 선정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구역의 넓이에 따라서 몇 명을 선정하냐? LH 공사 기준은 30만 평당 한 명입니다. 30만 평당 한 명. 그러니까 용인 플랫폼 시티는 88만 평이니까 구역을 세 구역으로 나눠서 A, B, C 이라고 토지 소유자도 3명을 추천하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도 3명을 추천하고 사업 시행자도 3명 추천하고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137만 평이니까 그냥 걔네들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평가사 4명을 추천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구역은 나눠지겠죠. 구역은 예를 들면 방충리 나눠지고 지제동 나눠지고 뭐 이렇게 일부 이 중간에 이렇게 나눠지고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지만 하여튼 최대 4명까지 추천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뭐 자유의사인데 최소한 1명이 다 하진 않아요. 2명 이상이 추천될 겁니다. 2명 이상이. 근데 구역 경계를 보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한 3명 정도가 추천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렇다. 그리고 지금 미래생활감정은 그 중에 후보자 중에 1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다음에 물론 이제 그 우리 용인 플랫폼에서 요 미래생활 최재형 평가사님께서 이제 평가를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 시행자고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용도지역이 요 누렇게 보이는 부분이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이 59.1%, 그 60%가 계획관리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요 지제동에 요렇게 보면은 요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 요게 농림지역이고 농림지역이 37.8%입니다. 그 외에 뭐 다른 용도지역은 한 3.1%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요 전체 면적 중에 사유지 면적이 한 80% 정도 돼요. 79.3%. 얼마예요? 359만 3천 제곱미터. 그러면 감정평가사를 내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토지 소유자가 한 명 추천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추천하려면 내 개인이 내 감정인을 추천한 게 아니에요. 전체가 어쩔 수 없어요. 전체가 3명을 추천하면 전체가 3명을 추천해야 돼요. 그러면 뭔가 요건이 필요하겠죠? 그 요건이 뭐냐면 이 면적의 과반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사유지 면적 기준. 그러면은 얼추 계산해도 18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토지 소유자 추천 동의서 안 쓰신 분들은 빨리 내셔야 됩니다. 이게 임박해서 내면 못 끊어요. 못 끊으면 추천할 수가 없어요. 사업시행자도.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죠? 사람 수 과반수 이상. 그 다음에 면적 2분의 1 이상. 근데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다 합쳐도 100만 제곱미터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변에 토지 소유자 있으면 이거 우리 전체를 이익을 위한 거니까 이 동의서 반드시 지구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대책에 제출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이 대책이가 지금 여러 개로 나눠져 있죠. A 대책에 제출하고 B 대책에 제출하면 그 동의서는 어떻게 돼요?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이중을 추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느 한 곳에 해야 되니까 그래도 우리 전우현 위원장님께서 공직생활 하시다가 나오시고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불평부당함이 없기 때문에 공정하게 선정할 거라고 저희도 믿고 있고 그러니까 꼭 제출하십시오. 제출하셔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그리고 이제 사업은 이렇게 환경영향평가서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활권 보상 기준일은 언제예요? 23년 6월 15일. 23년 6월 15일 생활권 보상 기준일. 그죠? 재산권 보상 기준일은 24년 12월 30일. 그죠? 요거는 할 예정이라고 국토부에서 발표한 거고, 요거는 하겠다고 확정적으로 발표한 거예요. 그죠? 요게 재산권 보상 기준이 생기면 이제 뭐가 나와요? 사업단이 구성돼요. 평택지제 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사업단이 구성돼요. LH에 단장이 지정되고 부장이 지정되고 차장, 실무자들이 생겨요. 그러면 그 실무자들이 처음 하는 일이 뭐냐? 딱 두 가지. 내가 보상해야 되니까 보상 대상을 찾기 위해서 기본조사를 한 거예요. 지작물 조사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그림은 추상적인 그림이죠. 요 그림을 구체화시키는 지구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를 해요. 두 개를. 그 발주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려요. 보통. 그게 완성되는데. 그러니까 넉넉하게 잡으면 뭐요? 내년 연말 보상. 그 다음에 막 진짜 빨리 한다 그러면 올해 연말에도 보상이 돼요. 진짜 빨리 한다 그러면. 그죠? 그런데 하여튼 내년 연말이 정상적인 그 타임 스케줄상 정상적인 스케줄이다. 그래서 요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죠? 23년 6월 15일, 24년 12월 30일. 그리고 생활권 보상은 지금 만약에 소유권을 넘기면 아무것도 인정 안 됩니다. 소유권을 넘기면 아무것도 인정 안 되고, 돌아가셔도 안 돼요. 돌아가셔도 돼요. 보상받기 전에. 그게 중요한데, 건강하셔야 돼요. 돈 받기 전까지. 그냥 없어져요. 생활권 보상은. 이게 구주민한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넘기시면 일단 여기는 작게 적어놨어요. 주민공람이 23년 6월 15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생활권 보상은 뭐가 있냐? 요날 1년 이전이에요. 22년 6월 15일부터 여기에 주민등록이 있고 살고 있으면 80평 규모의 점포겸용 단독주택을 남들은 100만 원에 살 걸 나는 64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줘. 이걸 이주대책이라고 그래. 우리가 고득신도시에서 다 봤잖아요. 이걸 이주대책이라고 그래요. 이걸 받으려면 언제부터 여기 살고 있어야 돼요? 22년 6월 15일 이전부터. 22년 6월 15일 이전부터. 그러면 이후에 내가 만약에 밖으로 이사를 했다. 이사를 하면 뭐요? 없어져요. 이거는 국가에서 그냥 그저 돈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100만 원짜리를 64만 원에 주니까 80평. 그죠? 그러니까 그냥 그 차이만큼 그냥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 차이만큼 프리미엄으로 해서 거래가 되고 시장에서. 그 다음에 요날 1년 이전부터 22년 6월 15일 이전부터 여기서 내가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은 뭐 식당을 하거나 이런 사람은 생계를 유지했으니까 당신은 여기서 생계를 유지했는데 생업이 없어지니까 생활대책이라는 걸 수립해요. 생활대책은 뭐냐면 8평 규모의 상가 딱지를 감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줘요. 대토보상은 상업용지 살려면 얼마 주고 사야 돼요? 100만 원짜리를 120만 원 주고 사야 돼요. 근데 나는 100만 원에 주고 살 수 있는 권리를 줘요. 그러니까 그 프리미엄이 또 거래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이해되시죠? 그것도 지금 그러면 내가 영업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면 그냥 없어져요. 이것도. 그 다음에 협의자 대책. 협의자 대책도 이건 이제 당근책이죠. 네가 보상금을 받았어. 100만 원 받았는데, 네가 보상금을 받았는데, 이거 뭐 보상금 적다고 수용재결, 이재결 소송을 갈 수 있는데 안 갔어. 얼마나 이뻐요. 이쁘니까 네가 땅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100평 규모의 주거 전용 단독주택 용지를 이건 싸게는 안 팔고 감정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줘요. 그게 협의자 대책이에요. 그리고 400제곱미터, 내 땅이 400제곱미터 이상이면 35평 규모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니까 전용 면적 85제곱미터의 아파트를 분양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줘. 협의자 택지, 협의자 주택. 그죠? 그것도 언제부터예요? 내가 언제부터 땅을 소유해야 돼? 22년 6월 15일 이전부터 땅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그걸 넘기는 순간 없어져요. 그 권리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절대 땅 팔고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 애들한테 애들 사전 정의해 주겠다 이래갖고 넘겨주고 이러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대토보상. 내가 보상금을 100억, 한 50억을 받았는데 50억 대신 여기 조성하는 땅을 사고 싶어. 그러면 그걸 대토보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대토보상도 뭐요? 땅 소유를 언제부터 해야 돼요? 주민공납일 1년 이전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토보상도 못 받아. 땅을 넘기면. 그게 기준이 언제예요? 22년 6월 15일입니다.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땅 소유권 넘기면 안 되고 아프셔도 안 된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이제 아프다. 우리 어머니가 막 병환이 있어가지고 요양원에 입원하고 이렇게 되면 이주대책을 받으려면 그죠?
아들 중에 이쁜 애들을 전입을 해놔요. 이쪽에다가 집에. 그러면은 그 아들한테 나와요. 그거는 알고 계시죠? 그래도 복잡하니까 아무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재산권 보상 기준. 재산권은 뭐예요? 우리가 요거는 권리로 받는 거고, 요거는 돈으로 받는 겁니다. 돈으로 받는 건 뭐예요? 땅 보상, 그죠? 그 다음에 내 건물, 지작물 보상,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영업하니까 영업권, 그 다음에 농사지니까 영농 보상. 그 기준일이 언제예요? 24년 12월 30일입니다. 24년 12월 30일. 그죠? 땅은 원칙적으로 24년 12월 30일이니까 24년 12월 30일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평가돼요. 원칙이. 그 다음에 그 예외는, 여기는 예외가 적용돼요. 예외가. 왜 예외가 적용되는지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작물. 내가 지금 나무 심으면 보상돼요? 보상 안 됩니다. 지금 비닐을 설치해도 보상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날 당시 눈에 보이는 모든 물건을 보상해줘요. 그게 지작물 조사예요. 요날. 이날 만약에 옆에 계집이 있어서 계집도 2만 원, 3만 원 보상해줘요. 그죠? 눈에 보이는 건 모든 거. 자갈빵도도 보상해줍니다. 자갈빵도도. 그러니까 그걸 조사하는 게 지작물 조사예요. 지작물 조사가 안 되면 이 사업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 얘네들이 만약에 26년도에 보상을 하겠다는 예산이 나왔는데 26년도에 보상 안 되면 얘네들은 업무 성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지작물 조사를 하려고 그래.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요구하는 게 있다. 그러면은 그 협상력을 강화하는 수단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뭐였어요? 그 지작물 조사를 좀 못하게 하는 게 가장 협상력을 강화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이제 대책위하고 논의해서 대책위에서 열어주자. 이럴 때 같이 열어주는 게 현명합니다. 네? 내 혼자 먼저 받겠다고 하면 이 지작물 조사하는 친구들은 요즘은 평가법인에서 많이 나옵니다. 평가법인도 이거 인건비거든요. 이게 4명씩 나와야 돼요. 4명씩 나와가지고 뭐 4팀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다니는데 하루 인건비가 얼마겠어요? 근데 한 집 조사할 때 한 30분에서 1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근데 이 지작물 개수랑 용역비를 나누면 한 집 조사하는데 10만 원에서 30만 원뿐이 안 돼요. 용역비가. 그죠? 그거 받고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처음에 조사할 때는 어떻게 조사하겠어요? 엄청나게 정확하게 조사하겠죠? 건물 이 길이 어차피 우리는 뭐예요? 단가 곱하기 규격이잖아요. 길이 잴 때 얼마나 정확하게 재있어요. 근데 얘네들도 이제 지치면 좀 이렇게 재량이 생겨요. 재량이. 그래서 먼저 받는다고 해서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받는다고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같이 이렇게 열어주는 게 좋습니다. 10명 중에 2명만 받으면 사업이 진행이 안 돼요. 10명 중에 8명만 받으면 2명 그냥 무시하고 진행해요. 그러니까 오늘 단체로 이렇게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작물은 그렇고 영업도 그래요. 영업도 내가 이날 이전에 만약에 개업을 해서 장사를 하면 영업 보상이 돼요. 근데 이날 이후에 지금 내가 이 식당 차린다. 영업 보상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23년 10월 달에 영업을 개업했다. 그러면 뭐예요? 나는 돈은 받아. 영업 보상은 받지만 생활 대책은 안 돼. 이해되시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조사는 원래 3반기에 시행할 겁니다. 3반기에 시행돼서 보통 이게 6개월 걸리는데 우리는 사업 구역이 넓어가지고 아마 내년까지 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6개월 걸리고 빨리 한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1년을 앞당겨 본 거예요. 1년을. 여기다 1을 플러스 하면 됩니다. 1을. 여기 협의 통보가 만약에 6이면 6년 12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 좀 스케줄을 빨리 볼 거고 하여튼 다음 넘기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토지, 지구지정 토지는 이제 평가사님이 설명드리겠지만 공시지가 곱하기 지가 변동률 이렇게 산정돼요.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 잘 모르실 거예요. 모르시는데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보면 요거 약분돼요. 약분되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선례기준 가격이야. 선례기준 가격. 그죠? 선례는 뭐예요? 거래사례, 보상전례, 뭐 이런 평가선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평가한 거. 거래사례 기준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공시지가는 보상액 산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 산식만 보면. 그죠? 그래서 결국 여기 있는 최재형 평가사님께서 23년 근데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이게 왜 예외가 적용되냐면 우리가 지구지 하겠다는 26년 6월 할 예정이다. 하겠다는 24년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과연 지가가 변동됐냐를 따져. 그래서 그걸 어떻게 따지냐면 23년도 표준이 공시지가가 있고 24년도 표준이 공시지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평택시 전체 23년도에서 24년도 표준이 공시지가 변동률하고 사업지구 내 공시지가 변동률을 비교해. 비교해가지고 사업지구 내 공시지가 변동률이 평택시 전체보다 1.3배 이상 높으면 뭐예요? 23년도로서 가. 그죠? 근데 그게 왜 1.3배가 더 높아졌을까?
분명히 여기서 어중이 떠중이 로펌들이 공시지가 이의 신청하면 보상금 높게 받는다고 일부 사람들이 공시지가 이의 신청을 했어. 24년도. 그래갖고 대부분 다 1%대 올랐는데 어떤 사람은 막 20%씩 오른 거야. 왜 평균을 내니까 여기에 공시지가 변동률이 4%예요. 4%. 사업지구에. 근데 그때 평택시는 1.6%예요. 1.6%. 3배가 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23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보상할 때는.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피해가 뭐냐? 공시지가는 아무런 상관없는데 피해가 뭐냐 하면 얘네들 이제 내부 기준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23년도 공시지가를 선정했다는 거는 23년 6월 15일 이후에 개발이익이 발생됐다는 거 아니에요. 개발이익이. 이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빼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래사료를 23년 6월 15일 이전 거래사를 선정한 거예요. 만약에 이걸 이의 신청 안 해서 24년도 선정됐으면 이런데 특별한 제한이 없는데 지금 뭐예요? 거래사례도 23년도 6월 15일 이전 거래사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평가사 분들의 그 운신의 폭이 줄어드는 거죠. 운신의 폭이. 내가 거래사례를 지금 뭐 이렇게 거래사례 시점을 뭐 이렇게 확정하는 것보다 이건 과거로 완전히 소거해버립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평가사를 잘 선정하면 또 좋은 가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여기가 거래사례도 많고 경매사례도 많더라고요. 경매사례도 많고 경매평가된 전례도 많고 이래가지고 그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여기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거 봐서 하여튼 상황은 그렇다.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토지 보상액은 공시가가 전혀 무관합니다. 무턱대 공시가를 올리면 오히려 불리하다. 왜 이거 24년도에 불리한 거죠. 제가 여기 창립총회 와서도 공시가 이의 신청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때 안 오신 분들이 일부가 이의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공시가를 보면. 그 다음에 이 최초로 산정되는 협의보상금은 기본적으로 130편 평가하면서 야 A 토지 높게 평가해줘. 말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 A 토지 높게 평가하면 그 옆에 있는 토지도 높게 평가해야 돼. 그러니까 정책 균형이 틀어져. 그죠? 그래서 최초로 높게 평가, 이 최초로 평가된 협의 금액은 특정 개인의 금액은 전혀 높일 수 없습니다. 전체 금액을 높이거나 전체 금액이 낮아지는 경우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대책위는 솔직히 봉사하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 땅 높게 받으려고 앞에 나가서 주고 투쟁하고 주말에 나와서도 이렇게 이런 거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책위에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도와주고 이래야지 우리 전체가 높아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러한 보상주고 들어가면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협의 보상금을 높여주겠다고 영업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100% 사기예요. 이 사람이 쓴 거 아무런 영향이 없어. 왜냐하면 이 선례를 협의 감정인들이 협의해서 어떻게 선정할지 여부기 때문에 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협의금을 높이는 것은 특정 개인 소수 집단이 아닌 전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체가. 그리고 이제 공시지가와 무관하다. 요거는 이제 보면 화성어천지구는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처럼 계획관리 민지역이 없어요. 다 계제예요. 계제 농지 기준에서 폭망했죠. 평당 단가가 86만에서 154만 원 나왔어요. 그죠? 이때 공시지가에 몇 배가 나왔냐면 4.31배 나왔어요. 4.31배. 그죠? 디테일은 모종치가 공시지가 매수가 높다 그래서 뭐 이렇게 불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폭망해가지고 대책위도 거의 엄청 요구도 먹고 막 형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용인 플랫폼 자연녹지 농지가 잘 나온 데는 1238만 원. 자연녹지 농지가. 그죠? 그 다음에 못 나온 데는 312만 원. 여기에 기타의 그 밖에 보정치. 공시지가에 몇 배 보상하냐? 요게 2.41배 나왔어. 평균 내보니까 2.41배. 여기는 뭐예요? 두 구역은 잘 나왔어. 근데 한 구역은 폭망했다. 그죠? 요런 분위기예요. 한 구역은. 그죠? 그러니까 한 구역은 아마 요것도 312만 원도 한 구역 다른 그 세 명이 나눴는데 그 한 구역에 해당되는데 우리 최재명 평가사님은 요 잘 나왔다 쪽에 이제 속하시는 분입니다. 앞으로 뒤에 설명하실 분은 용인 하이닉스 여기는 농림지역 농지가 있어요. 우리 지제동에 있는 게 농림지역 농지죠. 용인 하이닉스 어딘지 아세요? 저 원산면 농림지역 농지가 얼마나 나왔냐면 52만원에서 62만원 나왔어요. 여기도 이제 망했죠. 거의 뭐 좀 많이 불만이 많죠. 이때 평균이 2.86 불만. 아산탕전 2지구는 계획관리, 여기는 이제 계획관리도 있고 농림지역도 있어요. 아산탕전 2지구는 계획관리 농지가 378만원에서 219만원. 농림지역 농지가 130에서 108만원. 그죠? 근데 이 농림지역 농지는 불만이 많아요. 근데 계획관리 농지는 어느 정도 나왔다.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공시지가랑 공시지가의 보상액이랑
은 상관관계가 없고 중요한 건 그 밖에 뭐 설레입니다. 설레. 이것 때문에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단합의 중요성 이거 딱 한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맨 밑에 김포 한강 시내 폴리스는 김포평야입니다. 김포평야가 2019년 11월 25일 날 평당 120만 원 보상됐어요. 평당 120만 원. 경산 대인지구는 2019년 12월 16일 요거는 뭐냐면 경북 옆에 영남대학교 사이에 그죠? 경북 경산에요. 그 농림지역 농지 생산농지역 농지가 170만 원 나왔어요. 170만 원.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김포 수도권인데 120만 원 나왔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끼리 이 보상액 관련해서는 우리끼리 서로 이렇게 미워도 서로 욕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막 욕하고 이러면 안 되고 상대방 대책을 비방해도 안 되고 그죠? 어떻게든 다 같이 협의 금액은 뭐냐면 우리 대책만 잘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전체가 잘 나오거나 전체가 못 나오는 경우뿐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끼리 서로 좋은 말 해주고 이렇게 해서 연합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그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장물은 이렇게 했는데 요 예시만 한번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돼요. 그죠? 뭐 넘어가고 영업도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다음에 기본조사 또 이거 이제 주의할 게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좀 있으면 그 기본조사 용역을 발주할 겁니다. 용역을 발주하면 우리가 기본조사는 뭐예요? 돈으로 받는 걸 조사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그것만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이제 6개월 보면 항공사진도 촬영하고 토지 출입 조사하고 청량 조사하고 조사 작성하고 뭐 이런 절차도 진행되는데 얘네들이 요거 들어갈 때 뭘 조사하냐면 이주대책 대상자 조사도 합니다. 그럼 들어와가지고 실제 이 사람이 살고 있는가 조사를 해요. 예? 예로 들면 이분이 바빠가지고 내가 솔직히 이제 쭉 살고 있었는데 바빠서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 주민등록도 돼 있고 뭐도 돼 있고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 있어서 바쁘니까 그 옆집에 열쇠를 준 거예요. 옆집 아저씨가 이제 문을 열어줬겠죠. 지장물 조사한다고. 그 단순히 그냥 지장물 조사할 줄 알았지. 그러면서 걔네들이 물어본 거야. 여기 누가 살아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옆집 아저씨가 조카가 살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왜 결국에 안 나왔어요. 물론 소송에서 이겼죠. 소송에서 이겼는데 그래요. 이게 대놓고 조사를 안 하지만 누가 살고 있는지 조사를 해요. 그리고 빈집이야. 빈집이면 안에 들어가잖아요. 냉장고도 열어봐. 냉장고에 음식 없으면 여기 아무도 안 산다. 그죠? 물론 전기세, 수도세, 납부 영수증도 당연히 돌라고 하지만 누가 사는지도 다 조사를 해. 조사를 하기 때문에 내가 지장을 조사받을 때는 뭐예요? 반드시 내가 있어야 돼. 그게. 그죠? 내가 있어야지 그는 의심을 안 사. 그 사람도 물론 첫 번째 얘기한 사람도 결국은 인정이 됐어요. 대신 우리한테 뭐예요? 변호사 보수 줬잖아. 변호사 보수를 한 2, 3천 줬을 거예요. 성과 보수를. 그러니까 그 돈을 왜 써요? 내가 이때 조사받을지 잘 받으면 되지만. 생활대책 대상자도 누가 영업하고 있는지 누가 농사를 짓고 있는지 이때 다 조사를 합니다. 그냥 이걸 대놓고 조사 안 해서 그렇지 다 기재해요. 얘네들이 체크를 해가요. 그 다음에 기업이전 대책도 당연히 조사하고 생계지원 대책 조사도 이때예요. 생계지원 대책은 뭐냐면 대부분 여기 계시는 분은 해당이 될 거예요. 내가 여기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생계지원 대책을 수립하라고 법이 21년도에 바뀌고 그 다음에 그동안 진행 안 하다가 작년부터 막 본격화되고 있어요. 작년부터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그 대상자 여기도 여기서 조사합니다. 여기서 누가 거주하고 있는지, 그죠? 그 다음에 덴토보상 우선순위 요것도 거주자가 제일 순위예요. 거주자가 제일 순위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사합니다. 그래서 이거 저 기본조사 할 때 그냥 단순히 보상 대상 조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내가 이제 다 연락이 와요. 연락이 오면 약속을 잡고 내가 같이 조사할 때 참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주대책, 생활대책, 한자대책 보겠습니다. 일단 사업계획 구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직 지구계획이 수립 안 됐으니까 구상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점을 볼게요. 이제 쭉쭉 가잖아요. 만약에 협의 통보가 됐어요. 협의 통보되고 명도 완료하는데 통계적으로 4년이 걸립니다. 4년이 걸려요. 그러면 2026년도에 만약에 협의 통보되면 여기에 공사한다고 펜스 치는 때는 언제예요? 2030년입니다. 2030년. 통계적으로 4년이 걸려요. 4년이. 그죠? 그러면은 이때는 요거 협의 수용은 뭐예요? 내 땅을 파는 계약이에요. 내 땅을 파는 계약. 그죠? 내가 간접 보상은 뭐예요? LH 땅을 내가 사는 계약이겠죠? 그죠? 그 사는 계약을 언제 체결하냐면 명도가 완료되고 체결해요. 예, 그죠? 그러니까 30년도에 체결하는 거예요. 얘 땅을 사는 계약은 30년도에.
그래서 요거를 이제 타임 스케줄, 이 자금이 나가는 그 구조를 보라고 말씀드리는데, 내가 만약에 이때 이주대책 대상자가 됐어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됐어요. 그럼 나 이때 돈이 하나도 안 나가. 돈이 하나도 안 나가다가 23년 12월, 30년 12월 달에 계약금 10%가 나가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게 내가, 일단 내가 사는 땅 계약이지만 이 금융 구조가 이주대책 이런 거는 엄청나게 유리한 거예요. 내가. 그리고 내가 이때 사는 공급가는 요때 보상금 얼마 나왔는지 역으로 조성원가 비슷한 조성원가를 고려해서 평가가 돼. 조성원가를 고려해서. 그러니까 이주대책은 프리미엄이 많이 붙습니다. 생각보다. 물론 여기는 이제 좀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 이유도 있지만 통계적으로는 그래요. 통계적으로 하나 미사지구 예를 들어보면 이때 1억 2,500에 샀어요. 명도 완료해서 이때 이제 추첨하겠죠. 추첨할 때 4억에서 7억 가더라고. 이게 이제 완료되려면 한 3년 정도 걸리죠. 3년, 지금 우리로 따지면 33년도 가니까 10억에서 15억 가죠. 프리미엄이. 물론 이제 일단 기본 프리미엄은 당연히 붙습니다. 왜냐면 가격이 싸게 나가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금융구조가 가진다. 이에 반해서 이제 이것도 알아셔야 돼요. 대토보상은 내가 4년 후 살 땅을 뭐예요? 4년 후 매매 계약 체결할 거를 지금 지급하죠. 지금. 이런 금융구조를 가진다. 내가 만약에 대토보상 100억을 신청했다 이러면 100억을 못 받죠. 그죠? 100억이 묶여있죠. 근데 그 묶여있는 거 계약 체결은 4년 후에 체결해요. 물론 그 사이 이자는 주지만. 그죠? 이자는 주지만, 그런, 요런 차이점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생활대책은 내가 생활대책 대상자가 됐어요. 되면 내가 4년 후에 계약을 체결해서 10%가 나가. 근데 대토보상으로 건색용지를 받으면 지금 돈이 다 나가겠죠? 그죠? 그런 금융구조가 있어서 똑같은 가격으로 주고 사더라도 이 생활대책이 2배가 더 유리해요. 생각해요. 금융구조를 이해해보면 대토보상보다. 하여튼 그런 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둘 그 다음에 이주대책은 보상물문 1년 이전이니까 아까 전에 22년 6월 15일 이전부터 사업지구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하신 분, 그죠? 그래서 80평 규모의 전포규모 단독주택, 건폐율 60%, 용적률 180%에서 20%, 4층까지 질 수 있고, 전체 연면적의 40%를 건색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1층에 식당 있고, 2층, 3층에 각 두 세대씩 있고, 4층에 주인 사는 집들. 그게 전포규모, 요런 집을 이주대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주대책은 내가 땅을 받든지, 아파트를 받든지, 돈으로 받든지, 요 세 개 중에 택일을 하는 건데, 대부분 다 용지를 받습니다, 용지를. 아파트는 일반 분양가의 80% 정도. 80% 같고, 돈으로 받는 경우에는 하한이 1200, 상한이 2400. 그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걸 선택하겠죠, 이걸. 그죠? 그렇게 있는데, 여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개수가 많아가지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생활대책. 생활대책은 요렇다.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협의자택책. 협의자택책은 이제 피보상제에서, 피보상제에서 이제 가장 그 불만이 뭐냐면, 야, 내 땅 뺏어가고, 왜 나는 아파트 한 채도 안 주냐? 그죠?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생긴 게 협의자 대책이에요. 협의자 대책이고, 좀 있으면 이제 다른 제도도 있습니다. 협의자 대책은 뭐냐면, 기준일 1년 이전이니까 22년 6월 15일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보상 대상 전부를 협의하는 경우 공급 대상이 됩니다. 일정 규모는 땅은 1000제곱미터 이상, 주택은 400제곱미터 이상. 그죠? 공유 지분인 경우에는 내가 공유 지분을 2명이 소유하고 있는데 둘 다 지분을 따지니까 500제곱미터, 500제곱미터야. 그럼 각각 다 할 수 있어요. 각각 다. 그죠? A도 받을 수 있고 B도 받을 수 있어. 그런데 A가 250제곱미터고 B가 250제곱미터예요. 그럼 합치면 500제곱미터 돼. 그러면 하나가 나와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거 공짜로 주는 건 아니고 뭐예요? 감정 가격으로 공급받습니다. 감정 가격으로. 이거 분양 가격으로 공급받는 거고. 이 용지랑 틀립니다. 그것도 아셔야 돼요. 요거는 점포 겸용이에요. 점포. 1층에 점포 있고 2층, 3층에 각 두 세대씩 있고 4층에 주인집 사는 거 요런 형태고, 요거는 뭐냐면 점포 겸용이 아니고 주거 전용입니다. 주거 전용. 가구도 한 3가구 정도뿐이 못 들어가요. 3가구
그래서 이제 요런 게 있다. 그리고 이것도 아파트 분양가격을 받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끝내고 이제 바뀐 제도가 있어가지고 대토 보상이랑 생계 지원 대책을 위주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셔야 되니까. 대토 보상. 대토 보상은 한번 보세요. 토지 보상금을 현금 대신 여기서 현금 대신이니까 사업지구에서 점을 찍어갖고 30km 밖은 외지인이라고 그래요. 나는 안에 사는 사람은 현지인이라고 그러고 이 사업구역에 사는 사람은 거주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업구역에 사는 거주자가 있고 여기서 점 찍어갖고 30km 범위 내에 사는 현지인이 있고 그 밖에 사는 외지인이 있죠. 외지인 세 가지 그죠? 거주자, 현지인, 외지인. 외지인은 뭐예요? 1억 외 채권 보상. 현지인은 전부 다 현금 보상. 현지인은. 그 다음에 거주자에 대한 이제 좀 이렇게 혜택이 많이 이제 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다 대부분 다 거주자죠. 여기 사시는 분들 아니에요? 여기 강순이 마을이라 가지고 거주자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내가 현금 대신이니까 채권 보상 받는 사람은 대토 보상 한도가 1억분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당해 사업을 시행한 토지로 보상받는 거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받으려면 아까 제가 드렸어요. 22년 6월 10월 이전에 소유해야 되고 그 소유 면적은 여기는 뭐예요? 용도지역이 계획관리 농림지역이니까 내 땅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이면 대토 보상을 신청할 수 있어요. 대부분 100% 다 되겠죠. 100% 다 대토 보상 신청 자격은 된다. 그죠? 60조. 요게 중요하겠죠. 내가 땅 소유권을 22년 6월 15일 이전부터 소유했느냐. 요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거만 하면. 그 다음에, 이거 한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거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순위가. 1순위가 거주자. 1순위가. 만약에 건설용지 200평짜리가 나왔어. 근데 그게 되게 임대도 잘 되고, 경쟁이 치열해. 그러면 1순위는 뭐예요? 여기 사시는 분들이 1순위. 그 다음에 2순위는 외지. 30km 범위 내에 사시는 분들. 3순위는 외지. 그죠? 외지 이렇게 되고. 그럼 1순위 중에 A, B 둘 다 여기 살면 그 중에 또 우선순위가 있어요. 오래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보유기간이 장기유예 우선이에요. 대토보상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돼 있고 대토의 목적은 이렇다. 그 다음에 대토가 이제 세금적 혜택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내용이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야, 여기다 공공주택 짓는다고 내 땅 뺏어가면서 왜 나한테는 아파트 한 채도 안 주냐? 이래가지고 생긴 제도예요. 생긴 제도에서 대토보상 활성화 대책이라고 국토부에서 23년 6월 11일자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가지를 발표했어요. 이 중에 법이 개정된 게 하나 있어. 법이 개정된 게. 요 4번이에요, 4번.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가지고 어떻게 개정됐냐면 공동주택 용지 대토시. 내가 이 사업구역에 조성되는 공동주택용지를 대토를 받았어. 그러면은 그 공동주택용지 개발해가지고 개발한 경우 그 토지 소유자가 1세대 1주택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어. 아까 전에 협의자주택은 어떤 요건이 있어야 되냐면 이거는 좀 실효성이 없는 게 이거는 주택을 받으려면 뭐예요? 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시 현재 무주택 세대주야 돼. 집이 없어야 돼. 근데 이거는 집이 100채 있어도 돼. 대토보상이기 때문에. 그죠? 이게 언제 개정됐냐면 작년 9월 30일 날 개정됐어요. 지금까지 예가 없어. 이거 시행한 예가. 그죠? 시행한 예가 없는데 우리가 이게 그전에는 주상복합용지만 이게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인플랫폼시티에서 지금 그거를 자문해주고 있는데 하여튼 그게 공동주택용지 되는 거야. 우리는 원래 노태우 정부 때 주택법을 제정되면서 그 이후에 올림픽과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거치면서 부동주택이 투기 대상이 된다는 걸 인식하고 노태우 정부에서 뭘 만들었어요? 우리가 주택을 30세대 이상 주택을 분양할 때는 내가 분양하는 사람이라도 너 이쁘다고 분양할 수 없게끔 만들었잖아요. 그죠? 내가 땅 소유자라도 주택을 분양 못 받아요. 30대 이상이면. 왜냐면 일반 분양을 해야 돼. 천연주택 가입하고 이런 요건을 가진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분양을 하도록 법을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그 법 때문에, 주택법 때문에 기존에 이걸 할 수가 없었어. 근데 예외 규정을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놔가지고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공동주택 조성사업으로 공동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주택용지를 대토보상 받기로 결정된 자, 사업부지 소유자가 이렇게 보여본 방법이고 일정 세대, 30세대 미만은 내가
뭐 이쁜 사람한테 분양할 수 있을까? 그거는 그거는 뭐 이걸 예외를 적용할 필요도 없죠. 30세대 이상 건설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부지 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시행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무주택 세대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주택이 100채 있어도 할 수 있어. 그죠? 그리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대토보상 얘기할 때 4년 후 매매 계약 체결할 걸 미리 돈 준다는데 그게 참 최대의 낙점이죠. 그런데 이거를 권장하는 거냐? 이건 아니고 이 구조를 우리가 용인 플랫폼에서 어떻게 구조를 짰냐면 이렇게 짰습니다. 쭉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공동주택 용지를 받으면 만약에 용적률이 250%예요. 용적률이 250%면 내가 35평짜리 아파트의 대지 지분이 몇 평이에요? 나누면 되겠죠? 35평 나누기 2.5만 대지 붙이면 나오겠죠? 그죠? 내가 아파트 등기 35평짜리 아파트 등기 뛰면 대지 지분이 한 몇 평 정도 나와요? 한 14평 정도 나와요. 14평. 그죠? 그러면 내가 요거를 내 보상금이 만약에 보상금이 만약에 10억이다 그러면은 이 14평에서 요 한 평당 가격이 2천만 원이라면 요 14평에 해당하는 2억 8천만 대토보상을 신청하는 거예요. 내가 보상금 10억 받으면 10억을 전체 대토보상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그 중에 일부만 대토보상 신청이 가능해. 그러니까 2억 8천만 대토보상을 신청해. 그리고 나머지 돈은 뭐예요? 현금으로 수령하는 거예요. 현금으로.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면은 부담도 없어. 부담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14평짜리가 100명이 모이면 300명이 모이면 14평 곱하기 300한 대토용지를 받으면 돼요. 물론 이제 그게 맞춰서 받아야 되겠지만.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 사업이 왜 공익사업이에요? 우리 사업은 뭐예요? 평택 지제 역세권 공공주택 사업이죠. 그 말은 뭐예요? 공공주택을 건설하는데 왜 내 땅을 강제로 뺏어? 뭔가 공익이 있기 때문에 뺏어가겠죠. 그 공익이 뭐예요? 무주택, 주택 없는 사람한테 주택을 싸게 공급하기 때문에 공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혜택을 못 누리는 거였어요. 예전에 땅 소유자는. 그렇지만 요 제도로 인해서 나도 땅을 내가 원하면 그냥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리고 이거는 협의자 택지는 무조건 협의를 해야 돼. 근데 이거는 수용직을 가도 할 수 있어요. 수용직을 가도. 그죠? 보상금대로 정액을 받고 요렇게 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나는 굳이 뭐 아파트 많은데 뭐 굳이 이거 할 수 있을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데 또 생각을 돌려 얘기하면 요게 대토보상 권리는 얘네들이 또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대토보상에 관한 전매 제한을 완화하겠다. 이런 것도 공지했어. 물론 지금은 이게 아니지만 만약에 전매 제한이 완화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중간에 애들한테 정해주면 돼요. 그 권리를. 그죠? 그런 용도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시라. 나머지 대토는 건생용지 대토만 좀 관심을 가지시고 나머지 이제 단체로 들어가는 대토 있잖아요.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조금 들어가는 거 말고 막 무디기로 보상금 다 받은 거 대토해라 이런 거는 하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하는 건 권장하지 않으니까. 건생은 내 혼자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가족이랑 같이 들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만 권장합니다. 그건 나중에 저희가 차츰 말씀드릴게요. 이제 생계지원대책. 요거는 21년도에 법이 개정됐어요. 22년도에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23년도에도 아무것도 안 하다가 2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26년도에 보상이 되면 27년도에 수용직이 날 거고 수용직이 나면 이 사업 지역 내 모든 땅이 LH로 넘어가요. 넘어가면 이제 LH 입장에서는 이제 나가세요 어르신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용증을 발송할 거예요. 발송하면은 언제 나가는지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그죠? 그럼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미 대책위가 있으니까 다 개별적인 사정이 틀리니까 나가는 거 체크하려면 뭐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주관리 용역을 해야 되겠죠? 그건 주민들한테 주는 게 가장 좋잖아. 용역비를. 그죠? 주민단체. 그러면 내가 직장이 만약에 없어졌다. 그러면은 그 이주관리 용역하면서 월급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진짜 큰 포부가 있다. 이러면은 여기 지장물이 워낙에 많잖아요. 그러면 이 철거도 받을 수 있어요. 철거도. 그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분묘이장 이런 거 여러 가지 받을 수 있고 이후에는 이게 이제 마을 자체가 다 없어지니까 우리 마을을 어떻게 흔적을 남기기 위한 그런 단체도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성 대책위는 협의
협의가 통보되고 이런 생계 지원 대책에 대한 선정이 다 되면 거의 다 없어져요. 사라지지만 요런 주민단체, 거주민을 위주로 한 주민단체는 계속 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종시는 2006년도에 구성되고 2011년도에 첫 입주했죠. 그런데 지금도 생계지원조합이 있어요. 생계지원조합이 지금도 지금 한 25년도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충분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릴게요. 이거는 땅만 가진 사람은 안 돼. 여기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 생계조합에 가입하려면 그 요건부터 먼저 볼게요. 일단 거주자야 돼. 거주자 요건이 가옥 소유자. 내 땅 소유자는 주민공단의 이전이에요. 주민공단이 언제예요? 23년 6월 15일. 23년 6월 15일부터 가옥을 소유하고 거주해야 되니까 집만 소유하면 되지 않고 살고 있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가옥 세입자. 이건 왜 거주민을 위한 거니까. 내가 3개월 전이니까 언제예요? 23년 3월 15일부터 이전부터 여기에 임차해서 살고 있으면 조합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비주택 거제다. 제가 비닐하우스에 살아. 비닐하우스에 사실 분도 돼요. 그건 언제부터예요? 1년 이전이니까 22년 6월 15일 이전부터 여기에 살고 있으면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조합원이. 그죠? 이런 분들이 얘네들 조사를 언제 한다 그랬어요? 기본 조사할 때 조사를 해요. 기본 조사할 때 만약에 이런 분들이 500명이다. 이러면은 그 500명 중에 과반수. 그죠? 251명이 모인 단체 하나만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 싸우면 서로 소송하고 절차 비용도 많이 들고 서로 감정 낭비하고 이러니까 이것도 어차피 우리 전체 거주민의 이 사업으로 인해서 생계가 끊어짐으로 인한 그걸 해소하기 위한 거니까 그리고 우리 마을을 또 유지하는 거잖아요. 유지하는 거니까 이건 어차피 매진은 다 돼요. 매진은 땅을 투자한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이 조합원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요거는 뭐냐면 이렇게 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5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법인 단체에 소득 창출 사업을 지원하라고 했어. 소득 창출 사업은 뭐냐면 우리 법에 나와 있는 건 분묘이장, 수목벌채, 지하수 부착시설 원상복구, 지장물 철거, 그 다음에 요 평택시장이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고시하는 사업, 그죠? 그 다음에 이주관리 사업, 요즘 이주관리 사업 많이 하더라고. 이주관리 사업은 다 줘요. 그래서 하남도 하여튼 금액을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범죄 예방 경비용역 이런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다만 면허 필요시 면허를 구비해야 된다. 면허를 필요시. 근데 이것도 쉬워요. 지금 저희가 구상한 안에 따르면 그러면 요 주민단체로 주민단체를 결성해. 이 주민단체의 결성은 너무 간단해. 가입 신청서만 제출하면 돼. 가입 신청서만. 그러면 그냥 비법이 산다로 주민단체가 결성돼. 그죠? 근데 이 주민단체가 면허를 딸 수는 없죠. 그러면 요 주민단체에서 출자법인을 만들면 돼요. 규정이 돼 있어요. 출자법인. 이 주민단체에서 100만 원을 출자해가지고 주식회사 평택지제역세권 주민생계 대책조합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그 주식회사가 면허를 사오든지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갖춰서 그렇게 하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이 연계계약, 용역계약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이거는 주민들한테 그래서 이제 교산지구에는 한 동에 일단 용역비가 배당됐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예를 들면 10억이 용역비로 책정됐는데 그 중에 8억은 인건비로 쓰고 이주관리인데 당연히 그 8억 인건비도 다 계시는 분들 인건비로 나왔겠죠. 내가 참여하는 분들 인건비로 나가고 나머지 이제 2억이 남아가지고 이 조합은 400명한테 20만 원씩 배당을 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운영이. 그래서 이거는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20만 원 받기 위해서 이걸 하냐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게 이 사업이 끝나고도 이 마을의 흔적이 존속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마을 또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요때 요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의 단체야 돼. 그러면 가입 신청서에 뭘 써야 되냐면 우리가 토지 소유자 추천할 때는 감정평가업체 추천할 때는 내 사인만 있으면 돼. 전화번호만 정확히 적으면 돼요. 근데 이거는 내가 어떻게 보면 단체 하나만 되고 이 사업구역 전체 단체 하나만 되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언제부터 살았냐 이런 거 다 입증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진정한 의사가 맞냐?
그래가지고 서류가 뭐가 필요하냐면 가입 신청서에 일단 반드시 인감 도장을 나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요 가입용 인감 증명서가 있어야 되고 내가 여기에 살고 있다는 주민등록번호 세대당 한 명이니까 세대당 한 명인지 주민등록 등본이 있어야 되고 주민등록 초본이 있어야 되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돼. 그리고 이걸 나중에 LH에 제출해서 내가 주민단체로 승인만 받으면 끝이야. 그래서 또 이거로 얘기하면 만약에 100명이 있어요. 100명이 있고 60명이 주민단체에 가입했어. 그러니까 60명이 주민단체로 승인됐어. 그럼 그 이후에 40명은 주민단체가 안 받아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협의해서 여기가 이제 방송리는 마을로 구성돼 있잖아요. 이장님들로 구성돼 있으니까 이장님들이 꼭 주축이 돼야 됩니다. 이장님들이 주축이 돼서 꼭 하세요. 이게 막 계속 막 확장되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사업이 없던 게 막 생겨나고 있어. 왜 주민들을 위한 거니까. 그리고 평택시도 왜냐하면 표를 얻어야 되니까 이거를 적극적으로 좀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꼭 하기 바랍니다. 이 얘기 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무부이 소개인데 이거는 뭐 뿐이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요 보상협의에 제가 참석한 겁니다. 저는 위원장도 있습니다. 민간협의체 이제 아까 전에 보좌관님께서 나와가지고 말씀하셨으니까 미리 해가지고 이런 내용을 미리 이제 얘기해서 자꾸 반복해서 들어야지 내일이 됩니다. 내일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상액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평가사분만 잘 선정해 놓으면 돼요. 그리고 보상액을 정액시키는 건 지금 내가 아무리 뭐 해봤자 저거 없어요. 그 타이밍이 있어요. 그 타이밍. 보상금을 높이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 우리가 뭉쳐야 되는 타이밍. 그 타이밍은 제가 그때 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다음으로 최재현 평가사님 말씀 듣고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